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ETF의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 수 있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안녕하다고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어떻게 좀 얘기를 풀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살펴보죠. 한 주간의 미국 시장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증시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예. 셧다운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거품론, 버블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물론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AI 확장 국면이다라는 해석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재무적인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부각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키옥시아가 오늘 또 하한가를 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또 우려가 갑작스럽게 좀 고개를 들였는데요. 그래서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이번 주에는 별로 좋지 못한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컸고요. 네. 이번에 ETF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상품은 좀 어려워요, 찾기가.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주에도 순위에서 좀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네. 일단 이트만스 인컴 기회 채권형 모건 스탠리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진짜 잘못 찍힌 거 아닌가요? 네. 830% 맞습니까? 네, 일단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 11월 10일에 상장을 한 건데 원래는 기존의 뮤추얼 펀드 형식이었다가 이번에 ETF 형식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관련돼서 다양한 ETF 상품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서 시장에서는 약간 액티브 상품이라서 운용자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지고 또 월 배당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때 상당히 좋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서클이라든지 서클 인터넷 그룹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쵸. 그러면서 굉장히 낙폭을 크게 확대했고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인버스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것을 ETF 수익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주밖에 없는 한 주였죠. 네,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그 830%짜리 말도 안 나오네요. 말고 다른 상품을 좀 관심 있게 보셨어요. 코어위브 인버스 어떤 겁니까? 네, 제가 한 2주 전쯤에 코어위브 관련돼서는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AI 확장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버스 상품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메타 그리고 오라클 쪽에 굉장히 큰 계약 규모의 수주를 따냈는데 요즘에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주목도가 높은 기업이 이 두 기업이기 때문에 그 두 기업에게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지만 시장은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AI 거품론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연되는 모습이 또 보여졌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데이터 센터는 작동이 잘 됐지만 한 군데서 좀 작동 자체가 지연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하나의 우려로 좀 다가왔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괜찮게 나왔지만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하향 조정한 그 수치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 지금 안 그래도 AI 거품론 때문에 걱정됐는데 성장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드네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됐고 이번 주에도 인버스 상품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ETF 중에서 대표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고민이 이번 주에 좀 역시나 약간 깊어지는 그런 한 주이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을 보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좋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 굉장히 전체적으로 특히 나스닥 2% 정도 밀리면서 안 좋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선방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8거래일 정도 기존의 테크 쪽에 있었던 수급들이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자금의 규모가 2022년 11월 이후로 최대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수급과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피력을 했는데요. 이 상품 보면 이제 제가 구성 종목들 한번 찾아봤어요. 일라이릴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호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1, 2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성장성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인데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그룹인데 이 회사는 또 얼마 전에 워린 버핏 같은 경우에 항상 나는 주식을 좀 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월 달쯤부터 유나이티드 헬스를 좀 담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에서는 좀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 두 번째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일단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섹터는 안전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간다라고도 평가를 받는데 요즘 살짝 경기에 대해서 셧다운 이후에 지금 데이터에 대한 공개도 지연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금리 인하도 좀 기대감 후퇴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생기면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 쪽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흐름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구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한국 ETF의 주간 상승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오늘 마감한 국내 증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돼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많이 빠졌지만 바이오 섹터가 많이 좀 선방해주는 모습 국내 증시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네. 일단 또 특히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 1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 나타났는데 최근 소외주들이 좀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환유화는 이번에 3분기 호실적을 시현해내면서 전반적으로 소외됐던 화학 섹터들이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오늘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ESS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좀 여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금 채굴 기업 관련돼서는 지금 금이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 수익률 좀 상단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은 레버리지 상품들이 ETF 수익률 상단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은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다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 레버리지 상품도 있지만 같은 산업 내에서 레버리지 아닌 상품들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순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바이오 쪽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번에 그랩바디 B라는 그 플랫폼 또 기술 이전을 크게 해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고 또 그게 그저께 나왔던 이슈였어요. 근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일라이 릴리에서 ABL 바이오에 지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 훈풍을 좀 이어갔고요. 그동안 안 움직였던 셀트리온도 바이오 시밀러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고 사실 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였을 거예요.
VI가 걸리더라고요. ETF 상품이. 네.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예.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라도 방어적인 성격으로 그리고 시장이 코스피가 좀 쉬어가면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시가총액 상위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은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바이오 상품을 또 짚어주셨는데 자, 다음 주 공략주는 어떤 것들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고민하다가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물론 테슬라에서 지금 가정용 ESS 화재 발생 리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밀렸는데 여기에 배터리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기는 했지만 CATL의 배터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CATL의 반사수혜 쪽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ESS 공급망 지금 ESS 북미 시장 쪽의 점유율을 중국이 80%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ICT 세액공제라든지 그리고 첨단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택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UBS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전력난에 유일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ESS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SS 시장의 성장성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나는 좀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단일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ETF 상품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2차 전지 산업 관련된 ETF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상품들도 좀 쭉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렵게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미증시의 오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많이 밀렸고 이 흐름이 지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2, 3시쯤에 미국 주식 굉장히 매력적이다, 팔지 말라라는 또 발언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와줬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이 본장까지 이어져서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우리 증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또는 또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체력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나도 거세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성장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도 해보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급하게 투입하실 필요는 없다.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요. 어떻게 좀 지켜야 될지 막 계속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명확한 솔루션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